지난해 20년, 22년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지난해 학생들이 한 2,000명이 넘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만 그랬는데 지금은 800명 이제 이 정도, 700~800명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지자체에서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은 해요. 걱정은 하지만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자체에서는 이제 교육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이걸 지자체가 나서야 되냐 그런 인식들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이나 이런 분들 또는 도교육청에서든 지자체와의 연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대라는 게 이제 교육을 교육청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자체도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그런 마인드나 또는 그 지역을 상품화하고 지역을 더 브랜드화하는 가치로 따지면 교육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해서 늘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교육청의 역할이 단순히 예전에 도교육청 공문 받아가지고 학교에 공문 내려주고 어느 공모사업 해가지고 공모사업 또 학교에 내려주고 이런 역할의 시대는 지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지역교육청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무용론도 있거든요. 사실 지역교육청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 지역에 대한 전체 이해나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요. 지자체와 교육청이 연대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학교의 특성을, 다양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작은 학교가 생존을 해야 되는데 작은 학교의 색깔을 교육청에서 함께 학교랑 고민해가지고 학교의 빛깔을 찾아줘야 하잖아요. 다 다르니까. 근데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시골 학교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진짜 민감하게 걱정하거나 이게 내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학생들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거죠.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은 고민하는 것 같지만 실제 다 몇 년이면 바뀌잖아요. 다. 꾸준히 몇십 년 이렇게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학생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요. 이 학교, 그 학교 구성원들하고 계속 이야기해서 이 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방법이나 그런 걸 모색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사실 그런 게 많이 진짜 아쉬워요. 지역 학교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찾아주는 역할들을 지역 교육청이 좀 역할이 이제 좀 달라졌다는 거죠.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도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자체든 교육청이든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만 할 게 아니고 또는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학교가 어떻게 다양성을 찾아갈 것인지 시골 학교가 다 학생 줄어들면 폐교하자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고 학교들이 다 빛깔이 다르니까 그 다름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찾아가는 노력들이 좀 그 학교들마다의 자기 색깔을 갖는 학교로 사실은 좀 달라지면서 다양성도 만들어내고 전북 교육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불을 보듯 앞으로 한 10년이면은 학교가 20~30% 다 줄어들고 올해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봤는데 대학교 전체 입학 정원이 56만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56만 명인데 문제는 올해 태어난 아이들 보니까 30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서 모두 대학 다 가도 18살 때 대학 이제 진학하게 되니까 18년 뒤에는 대학교 중에 3분의 1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0% 다 대학을 가도.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4년제 대학 가는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 진짜 세계 1등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불과 18년 뒤면은 우리나라 대학도 완전히 다 이제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이렇게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라북도 교육이 지금보다 굉장히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판이 어떤 그 야만적인 경쟁의 판, 또 입시 중심의 어떤 교육의 이 패러다임,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우리 개인들이 바꿀 수는 없지만
제도나 시스템이나 사회 문화나 이런 것들이 함께 굴러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나름대로 빛깔과 색깔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 지금 말한 지역 살리기, 교육이 이제 지역의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애들 밥 먹이는 것도 그냥 급식만이 아니라 그걸 지역의 산업과 농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연결시키고 학교에서 교구를 뭐 쓰거나 이럴 때도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우리 지역에서 키우는 애들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고 채용하게 하고 또 창업하게 하고 이런 것들까지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이렇게 교육이 좀 나가야 되겠다. 단순하게 그냥 뭐 서울 따라가기식의 이런 교육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제 작은 학교가 그 사회성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면서 작은 학교만의 그 메리트는 별로 없다라는 식의 한편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작은 학교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회적으로 코비드 사태로 인한 이렇게 크게 부각된 것들을 조금 더 끌어당겨서 작은 학교만의 아이덴티티를 극명하게 살릴 수 있는 그 교육 정책의 방향들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반 시골에서 그 귀농귀촌을 유도는 하고 있지만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것의 조건이 딱 두 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직업과 아이들 교육 문제 이것을 보는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다루고 있는 데들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직접적으로 그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적인 관계로 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사회에 발맞춰서 좀 이렇게 각 고유의 색깔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을 강인한 존재의 학생들만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같이 협력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교육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의 결과적인 것으로 이런 사람을 만들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교육적인 마인드보다는 어떤 경쟁과 우리도 도시만큼 뭐 수도권만큼 되게 잘 가르치는 강사가 오고 이렇게 해서 애들을 경쟁 속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교육을 지자체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타파를 하려면 분명히 그 각 고유의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색깔을 입힌 그런 교육 정책들이 각 학교별로 혹은 전체적으로 모아서 임실이라는 임실, 진안이라는 진안 전체적인 진안의 색깔, 임실의 색깔들의 교육 정책이 전체 학교 속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기가 너무 힘들고 각계전투로 각각 소수의 혁신학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색깔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 일반적인 행정이나 지역에다 그냥 맡겨놓으면 쉽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진짜 교육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살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행정과 우리가 행정이 그 뒷받침을 해줘야 그런 사람들이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체계에서는 저번에 했던 교사 교육과정이라는 것들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경쟁이 뛰어들고 같이 잘난 애들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고유한 빛깔로 어떻게 이것을 보편적으로 균질하게 할 수 있느냐 교육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코비드 사태가 오히려 이런 학교 교육과정, 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하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좀 이해하는 행정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행정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이해를 하고 또 교육에 있는 분들이 그 행정을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 서로를 얘기를 할 수 있고 터놓고 같이 손잡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교집합이 어딘가를 자꾸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교육은 교육대로 충분히 나가는데 행정은 어떤 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깰 수 없고. 근데 어떤 교집합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이것은 만남을 통해서 또 계속적으로 모임과 어떤 여론 형성이라든지 이런 의식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도 바꿀 수 있으니까 아예 지금은 서로 이해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은 편이잖아요. 그런 것부터 한 발 한 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